여러분 0.78명의 쇼크라.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왔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말입니다. 2020년입니다. 작년이요.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충격적입니다. 0.78명이라는 숫자는요.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숫자예요. 그만큼 합계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거든요. 이게 0.78이라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출산율 높인다면서 쏟아부은 돈만 28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요.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딱 10년 전이에요. 1.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0.78명까지 떨어졌으니 참 이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잘 보시면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요. 2018년 0.98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은 0.84, 2021년은 0.81, 그리고 2022년 0.78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이 낳으면 기르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아이가 3명인데요. 아이가 3명이면요. 평생 일해야 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실제 저도 평생 일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3명 안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왜 3명을 낳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게 비단 저희 집만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0.78명의 쇼크는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0.84에서 2022년 0.78까지 코로나19의 영향도 많이 미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것도 급하게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우려하는 수준이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꼴찌입니다. 0.84가. OECD 평균이 1.59명이에요. 1.59. 그런데 대한민국은 0.84. 이탈리아가 1.21이고요. 일본도 1.33입니다. 포르투갈도 1.40이고요. 슬로베니아도 1.60입니다. 이스라엘은 2.90이에요. 멕시코도 2.08명이고요. 프랑스도 1.79입니다. 미국도 1.64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하고 똑같은 저출산의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0.84라는 게 2020년 기준으로 꼴찌거든요. 세계 꼴찌에 세계 꼴찌. 그런데 이게 2022년까지 오면 0.78까지 오면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요.
합계 출산율이 0.59입니다. 0.59. 그러니까 여자 1명이 서울에서는 평생 한 명이 뭐예요? 두 분이서 하나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보세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12만 3,800명이 줄었습니다. 12만 3,800명이. 게다가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도 24만 9천 명이에요.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 이러면 여러분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실제로 말입니다. 당시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우리보다 선배분들인데 그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만 9천 명이면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건가요? 게다가 2020년부터 지금 자연 증가율이 계속 감소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2022년 작년에는 12만 3,800명까지 줄어드니까 충격적이죠. 2016년만 하더라도요. 출생아 수가 40만 6,2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만 9천 명까지 떨어지면 여러분 저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등학교를 폐교를 한다. 중학교를 폐교를 한다. 고등학교를 폐교를 한다. 대학교를 폐교를 한다. 이게 전 연령층에 걸쳐서 말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학교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 전체에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합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2031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1년에는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4,993만 6,537명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5,183만 6,239명이 2020년이었는데 지금 5천만 명이 깨지면 대한민국이 저는 사라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고령화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두가 말입니다. 여러분 표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퍼주는 게 다예요. 퍼주는 게. 현금 살포하는 게 다라니까요. 퍼주고 현금 살포하고 나서 그 사후가 어떻게 됐는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28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도 지금 5천만 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국가 위기입니다. 국가 대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권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거지없지요.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라는 점점 이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본인의 어떤 이권이나 본인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짜 엉망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10대 뭐 20대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부담이 장난 아닙니다. 당장 1인당 국가 채무, 국가
채무 부담만 하더라도요. 2023년 올해는 3,120만 원이었는데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4,998만 원이 되고요. 2040년이 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 504만 원이 됩니다. 2050년이 되면 2억이 넘습니다. 2억 1,95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부채만 늘어날까요? 세금은요? 세금도 장난 아니게 될 겁니다. 이게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으면 세금이 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말입니다. 계속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중장기 잠재 성장률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쪼그라듭니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는 1.89%까지 쪼그라들고요. 이게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3% 넘게 성장을 했잖아요. 3.09%. 그런데 2030년에서 40년은 0.69%고요. 2040년에서 50년은 0.05%인데 더 큰 문제는 2050년에서 2060년이 되면 0.03% 떨어집니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 쪼그라드는 거고 이게 생산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면 부담은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지금 연금 부채 여기다가 뭐 개인의 부채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빚에 완전히 짓눌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이 저출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드러내면서 1번을 연금개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야무야로 또 넘어가면 말입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경제도 쪼그라들어서 부담은 아마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1970년대에는요 100만 명이 100만 명의 절반까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70년대가 이게 한 세대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쭉쭉 떨어지니 심각하죠. 제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그들은요 대한민국의 위기를 콧구멍에 코딱지만큼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싸운이라고 정신없는 걸 보면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맨날 치고받고 그들의 어떤 이합 집산을 통해서 말입니다. 권력만 노리고 있는 그들이 참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보면 참 불행한 거예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은요 보릿고개를 넘어서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진짜 고생한 덕분에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정수를 바로 세울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결국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